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스 코리안 토픽 김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10월에 있는 84회 시험을 위해서 53번을 공부해 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예성 문제 첫 번째를 했고요. 그쵸? 간편 모바일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53번의 주제는 동물학 대 현황인데요. 사실 내용을 100% 이해해도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학생들은 53번의 내용을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 100%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요. 하지만 53번은 여러분들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그래프와 관련된 표현을 정확하게 외우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쓰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단어를 모른다고 해서 처음부터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 끝까지 쓰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공부할 때 이런 주제들 있죠? 이런 주제들은 요즘 한국에서 많이 이슈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가지고 온 거니까 여러분 관련 단어들 그리고 표현들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동물 학대라고 하면 뭘까요? 학대. 여러분, 아동 학대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아동 학대. 한국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아동 학대라는 표현이요. 네, 아동이라는 것은 어린이, 키즈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학대라고 하면 그 사람이나 동물을 몹시 아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그 사람에게, 그 동물에게 나쁜 행동을 해서 고통을 주는 그 행위, 그 행동을 아동학대라고 하는데요. 학대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학대의 종류에는 때린다거나, 그쵸? 때리는 거. 아니면, 이렇게 나쁜 말을 한다거나, 또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밥을 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아예 관심을 주지 않는다거나, 다양한 학대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동물학대죠. 동물학대. 동물을 괴롭히는 거죠. 동물을 괴롭히는 건데 뭐 뉴스에서도 많이 보이고 신문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좀 심각하죠. 네, 강아지, 특히 뭐 고양이를 괴롭혀서 그런 영상들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다거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에 올린다거나 그런 일들이 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 못하는 동물에게 어떤 괴롭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동물학대 현황이라고 하면 뭐죠? 자, 선생님이 현황이라고 하면 현재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쵸? 현재 상황이라고 했죠. 현황. 자, 이 내용을 200에서 300자의 글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사기관이 있고 그래프가 몇 개죠? 그래프가 이렇게 1개, 2개 있고요. 또 왜 그런가? 원인도 있고요. 자, 이번에는 과제, 숙제, 그쵸? assignment. 과제까지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써야 하는 게 뭐죠? 네, 당연히 요 위에 있는 조사기관이죠. 조사기관. 자, 조사기관을 쓸 때 어떻게 썼나요? 이 패턴 잘 알고 있지요? 경찰청에서 조사기관이라는 것은 이 서베이를 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 곳이 어디예요? 경찰청이죠. 경찰은 알죠? 폴리스. 청은 또 어떤 그런 국가기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텍스와 관련된 곳은, 텍스와 관련된 우리 기관은 국세청이라고 했었죠. 여러분 기억나나요? 국세청. 네, 그리고 뭐 그 수출과 그 다음에 수입과 관련된 텍스 또 관련된 거는 관세청도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관세청.
그래서 청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어떤 그 중요한 기관, 국가기관을 이야기합니다. 국가기관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경찰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기관은 여기에 쓰죠. 여러분, 에서라는 표현 앞에 경찰청에서, 그쵸?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 조사하였다라고 하면 무엇에 대해라고 하면 여러분 about이죠. about, 그쵸? 조사하였다는 자세히 알아보았다란 뜻인데 무엇에 대해 앞에는 주제를 써야 되죠. 그래서 주제가 어디에 있나요? 여기 있죠. 동물 학대 현황.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경찰청에서 동물 학대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는 조사기관이라는 내용만 있지만 가끔 다 알다시피 조사 대상도 있죠? 대상이라는 것은 누구를 타겟으로 서베이 했냐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이 나오죠. 사람. 그래서 조사 대상을 쓸 때는 을을 대상으로 라는 말을 쓰죠. 네. 요거까지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그래프를 먼저 써야 하나요? 네, 바로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동물보호법 위반율 그래프부터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네, 그 다음에는 여기 두 번째 있는 그래프를 써야 되는데요. 동물보호법이라고 하면 법은 여러분 law죠, law. 동물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되고 동물을 다치게 하면 안 되고 그쵸? 우리가 동물을 보호하고 보호는 protect, 지켜주고 그쵸? 지켜주고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만든 법이 동물보호법인데요. 여러분 위반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네, 위반하다라는 것은 법이나 규칙을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 네, 지키지 않는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율 하면 퍼센트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자, 이 그래프를 봤을 때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네, 그래프가 각각 나와 있고 단위는 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이 뭐예요, 여러분? 건은요. 사건이나 일을 세는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건은 사건이나 일을 세는, 카운팅하는 단위를 이야기해요. 자, 단위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배웠잖아요. 뭐 병, 개, 사람, 그쵸? 뭐 권,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그쵸? 시간 이야기할 때는 1시, 2시, 3시, 4시 여기에서 말하는 병, 개, 권, 장 이런 것들을 단위라고 하는데 자, 건은 사건, 어떤 일을 카운팅하는 단위예요. 그래서 보호법 위반율, 그러니까 이 보호법을 지키지 않은 것, 사건, 그거를 건이라고 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550건, 그쵸? 2019년에는 950건, 2020년에는 1000건, 2021년에는 1200건이네요. 특별한 어떤 그래프는 아니고 그냥 계속 증가하는 심하게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항상 공부하는 거죠. 무엇에 따르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율은 은을 씁니다. 여러분 이 가보다는 은을 쓰는 것이 좋고요. 자, 2018년 몇 건이죠? 550건에서 2019년에는 950건, 2020년에는 1000건,
2021년에는 1200건으로 어떻게 증가했다? 꾸준히 증가했다. 꾸준히 늘었다. 꾸준히 늘어났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증가하다, 늘다, 늘어나다는 increase로 다 같은 뜻이고요. 꾸준히, 계속이란 뜻이죠.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꾸준히 여기다 써볼까요? 꾸준히와 같은 뜻은 계속,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라는 표현이 있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알겠죠? 자,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쓰는지 두 번째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인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율은 자, 앞에는 다 똑같은데 뒤에가 조금 다르죠? 2018년 550건에서 여기까지는 같은데요. 2019년 950건, 그 다음에 2020년에는 1000건으로 계속 증가해서 2021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네, 아이고 여기 선생님 틀렸네요. 1200, 네, 여기 수정하겠습니다. 1200건에 이르렀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요. 1200건에 이르렀다. 달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르다, 달했다는 어디에 도착했다 라는 뜻이에요. 이르렀다, 달했다. 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을 잘 비교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은 이 두 번째 그래프죠. 유형이라는 것은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류, 유형, 종류별로 나누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타입이란 뜻이고요. 네, 어떤 종류의 뜻입니다. 자, 첫 번째 40%가 뭐예요? 열악한 사육 환경입니다. 열악한 사육 환경.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지요. 네, 열악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시설의 질이, 퀄리티가 굉장히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열악하다라는 뜻은 시설의 질이 굉장히 나쁘다. 이런 것을 열악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사육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사육하다는 네, 동물에게 먹이도 주고, 그쵸? 키우는 것, 잘 자랄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을 사육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키우는 것. 그런데, 열악한 사육 환경이죠? 그 이야기는 동물들이 좀 쾌적하고 깨끗하고 좋은 장소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더럽고 냄새나고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란다는 거죠. 그것을 열악한 사육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40%로 가장 많네요. 그쵸? 자, 33%는 물리적 학대라고 하는데요. 물리적은 힘을 가해서 괴롭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되게 끔찍한 일이지만, 고양이나 강아지를 때린다거나, 이렇게 안 좋은 걸로 계속 찌른다거나, 괴롭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물리적 학대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게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니까 방치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방치는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방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치 있죠? 방치는 내버려 두다. 그러니까 아프든 말든 배가 고프든 안 배고프든 춥든 덥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관심이 없는 거, 그것을 방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기타는 그 나머지 것들 and so on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많다, 가장 적다 이런 퍼센트 쓸 때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동물학대 유형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가요? 열악한 사육 환경이, 그쵸?
사육 환경이 40%로, 여기 있죠? 40%로 우리 많이 아는 표현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쵸? 그리고 이어서라는 것은 그 뒤로 계속 뭐가 있어요? 물리적 학대 33%, 컴마. 그쵸? 방치 19%, 컴마. 기타 7% 뒤에 순이었다라는 것은 순서였다, 시퀀스를 이야기합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표현들을 정확하게 외워야 합니다. 40%를이 아니라 40%로. 그쵸?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요거를 좀 올려야겠네요. 동물학대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긴 똑같죠? 열악한 사육 환경이 40%로 자, 위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가장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죠?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next죠? 이어서라고 썼는데 여기에서는 다음으로 물리적 학대 33%, 방치 19%, 기타 7% 순으로 여기는 나타났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위에 있는 순이었다와 같은 뜻이죠. 자, 그 밖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알고 있는 을을 차지하다 알죠? 차지하는 occupy의 뜻이죠. 그래서 40%를 차지했다, 이런 표현 있고요. 자, 또 여러분 많이 아는 표현이 1위를 차지했다, 이런 표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체크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댓글에 남기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원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증가 원인을 써야 되는데요. 증가 원인, 왜 이렇게 동물보호법 위반율이 증가하는지 그 원인을 보니까 낮은 처벌 수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죠, 여러분?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하나하나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면 낮다는 로우고요. 처벌은 여러분 퍼니시먼트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주는 벌이라고 하죠. 벌. 수위는 그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정도. 그러니까 이 벌이요, 너무 낮은 정도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또 같은 말로 약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한 처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동물을 괴롭혔어요. 동물 밥도 안 주고요. 때리고요. 그렇게 했어요. 자, 잘못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동물보호법에 그 처벌의 정도가 굉장히 약해서 선생님이 아무리 심하게 고양이나 강아지를 괴롭혀도 그렇게 심한 벌을 받지 않아요. 그냥 돈 조금 내면 문제없이 처리가 된다거나 실제로 선생님이 교도소에서 3년, 5년 이렇게 사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죠. 법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 퍼니시먼트 하는 정도가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무섭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가볍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동물보호법 위반율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증가 원인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래프 쓰기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인 쓰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이처럼 like this죠. 이처럼 동물보호법 위반율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이라고 했습니다. 원인으로는 낮은 처벌 수위를 들 수 있다. 자, 무엇을 들 수 있다라는 것은 이거와 같죠? 무엇을을 자, 여기다 써볼까요? 무엇을을
꼽을 수 있다. 꼽다라는 것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꼽다라고 했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원인 중에 낮은 처벌 수위를 들 수 있다, 꼽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의로는을 써야 되고 뒤에는 들 수 있다나 꼽을 수 있다를 쓰면 되겠지요. 괜찮나요, 여러분? 네, 원인을 쓰는 방법은 굉장히 많죠. 또 이렇게도 쓸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동물보호법 위반율이 증가하는 원인은 네, 이 낮은 처벌 수위라는 말을 조금 더 길게 풀어서 처벌의 퍼니시먼트의 레벨이 수위가 낮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낮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기 때문이다 앞에는 어드젝티브나 벌브가 와야 되죠? 네, 그럴 때는 앞에를 센텐스로 써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쵸? 서브젝트, 뭐 어떤 서브젝이 있어야 되죠. 이가 이런 표현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처벌의 수위가 낮기 때문이다. 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제가 53번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에 원인을 쓰는 방법을 쓴 것이 있어요. 그거를 여기 위에 선생님이 올려놓을 테니까 원인 쓰는 방법은 한번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53번 문제에서 원인을 쓰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과제, 이렇게 증가하는 원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과제를 쓰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과제를 써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강화해야 한다라는 것은 더 세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과제라고 나오면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어요. 자, 따라서는 therefore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죠. 동물보호법 위반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쵸? 아니면 줄이다도 되지만 위반율을 뭐 낮추기 위해서는 낮추다, lower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관련 처벌이 뭐예요? 관련된, 관련이 있는, 관계가 있는 그 처벌, 즉 동물보호법 처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많이 봤죠? 어디에서 많이 보죠? 따라서 뭐뭐이기 위해서는 네, 뭐뭐 아어야 한다. 이런 표현 선생님 많이 알려줬죠? 어디에서? 54번 conclusion 쓰는 결론 부분에서 네, 많이 알려준 표현이죠. 과제도 이 표현을 사용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볼까요? 따라서 동물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썼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쓸 때 선생님 또 이것도 알려줬죠? 뭐뭐을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번 결론 쓰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만약에 따라서 아니면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으면 뭐뭐기 위해서는 그쵸? 뒤에 쓰는 표현이 뭐가 있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아어야 한다. 또는 을 필요가 있다. 그쵸? 아니면 뭐뭐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53번 계속 연습한 친구들은 또 하다 보니까 잘 쓰게 되지 않나요? 물론 어렵죠. 물론 처음 보는 단어가 나오면 당황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표현을 정확하게 외웠다면 어느 정도는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총 정리해 보니까 287자 고요. 지금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자꾸 이게 여기 컴마를 찍으면 문제가 돼서 자, 여기는 이렇게 써야지 맞죠? 여기 이렇게 2021 여기는 이렇게 컴마만 있어야 되죠. 컴마만. 그리고 여기도 컴마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잘 정리해 보고요. 잘 정리해 보고, 여기에서 또 조심해야 할 것은 숫자는 이렇게 쓴다. 그쵸? 여러분. 한 칸에 두 자씩 쓰죠. 한 칸에 두 자씩 쓴다. 그래서 요거까지 잘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84회 53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번 주 토요일에 세 번째 예상 문제가 올라갑니다. 항상 선생님은 핫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같이 공부하면서 네, 관련 단어, 표현들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알림, 또 좋아요 부탁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